예, 안녕하십니까. 이민정 강사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도 우리 복습 영상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25년도 3회 컴퓨터 일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자, 다음 중 실감 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됐는데, 뭐 증강현실, 홀로그램, 혼합현실, 가상현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자, 증강현실부터 볼까요? 증강현실이 뭐라고 했어요? 현실 화면, 이런 현실 화면이나 영상에 문자나 그래픽 같은 가상의 3차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겹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는 거. 이건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1번에 있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아바타가 활동하는 가상세, 이건 뭘까요? 이건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했었죠. 이런 걸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증강현실에 대한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번 홀로그램은 레이저의 빛 간섭 현상을 이용한 3차원 영상이라고 됐죠. 그렇죠? 이거 홀로그램 맞죠? 자, 혼합현실은 뭐예요? 물리 객체와 가상 객체의 실시간 상호작용, 이런 표현 나오면 혼합현실이죠. 그래서 가상 키보드라든지 가상 모니터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였어요. 가상현실은 100% 컴퓨터로 구현한 CG로 완전한 가상세계,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제 주변 실제 상황성 느끼게 해줘가지고 뭐 비행 시뮬레이션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데 이용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 2번도 볼게요. 2번 다음 중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하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항공사나 여행사의 좌석 예약이나 조회 업무에 주로 쓰이는 시스템 뭐예요?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죠. 반면에 일괄 처리부터 볼게요. 일괄 처리는 뭐였어요? 데이터를 한 번에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의 성적을 모아서 한 번에 성적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가 모이면 그 데이터를 한 번에 통계를 낸다든지, 이런 게 일괄 처리 시스템이 예제였어요. 분산 처리 시스템은 대단히 어려운 업무를 서버 컴퓨터가 클라이언트 컴퓨터한테 일을 나눠서서 다시 이렇게 한 번에 모아가지고 업무를 완성시키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는 실시간으로 협업을 위한 뭐 이런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분산 처리에 주로 나오는 테마는 첫 번째 주된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 이게 주된 시스템 유형이었고, 그리고 시스템의 과부하를 방지한다든지 시스템의 안정성, 유연성, 신뢰성, 확장성 등에 유리하다든지 이런 얘기 나왔었죠. 우리 교재에서는 4번에 있는 문제랑 같이 보자고 했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시분할 시스템은 뭐냐면은 컴퓨터의 시간 또는 CPU의 시간을 분할한다, 쉐어링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이용자가 다수가 있어요. 다수의 이용자가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여러 입출력 장치, 키보드나 모니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동시에 이용하는 시스템, 이런 거 우리가 시분할 시스템의 예로 얘기했었죠. 그렇죠? 우리 3번도 볼게요. 3번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레이저 프린터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돼 있어요. 자, 레이저 프린터는 드럼에 토너를 묻혀서 인쇄하는 방식이다. 맞죠?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는 비충격식이고 비교적 소음이 적고 속도도 빠르죠. 그렇죠? 레이저 프린터는 해상도도 높고 복사기와 같은 원리를 사용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요. 근데 레이저 프린터는 인쇄 방식의 뭐 드럼식, 체인식, 밴드식인데 이 단어들은 기존 예전에 충격식 프린트, 라인 프린터나 이런 거, 도트 프린트 이런 데 쓰였던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드럼식, 체인식, 밴드식은 레이저 프린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들이죠. 그렇죠? 그럼 4번 다음 중 지역별로 발생한 자료를 분산 처리하는 시스템, 정답 뭐예요?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 같이 볼게요. 시스템의 확장성, 과부하를 방지해준다, 유연성, 안정성, 신뢰성에 유리하다, 이런 거 나오면은 분산 처리 시스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3, 4번 아까 했고, 다중처리 뭐예요? 다중처리는 여러 개의 CPU 여러 개로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다중처리 시스템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5번.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연산 속도 단위 중 가장 빠른 것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 피코세컨드, fem토세컨드, 아토세컨드 순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 제일 빠른 거는 피코세컨드겠죠. 그렇죠? 컴퓨터 부팅 시 삑삑삑삑 소리 나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컴퓨터로는 삑 한번 소리 나고 부팅이 되잖아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비프음이라고 해서 비프음. 그렇죠? 근데 그 비프음 중에서 지금 문제 나오는 길게 한 번, 짧게 세 번은 뭐에 대한 비품이에요? 그래픽카드 불량에 대한 비품이었죠. 이렇게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7번. 다음 중 인터넷 주소책인 IP 버전 6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IP 버전 6 왜 나왔어요? IP 버전 4가 고갈돼서 얘가 부족해져서 나온 거죠. 그렇죠? 자, 1번부터 볼까요? 주소 부분을 16진수로 표현한다? 아니죠. IP 버전 6는 주소 부분을 16진수로 표현합니다. 각 부분을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아니죠. IP 버전 6는 각 부분을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전체 길이는 64비트가 아니라 16비트씩 총 8개에서 128비트죠. 그렇죠? 만약에 0이 연속으로 된 경우 그 안에 0을 생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만들어주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렇죠? 8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정보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멀티미디어 정보 특징 뭐예요? 디지털화, 쌍방향, 통합성, 선형성이 아니라 뭐 비선형성 네 가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비선형이라는 거는 원하는 순서대로 자유롭게 탐색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비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영상이나 소리 같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서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인터넷 방송 생각하면 됐죠. 그렇죠? 요거를 쌍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자막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에 오는 거죠. 그걸 통합 처리한다. 통합성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는 선형성이 아니라 비선형성이겠죠. 자, 9번. 9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그 문제를 5개는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자, 텍스트를 좀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텍스트 내용이 뭐였어요? 자료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관찰하고 측정한 값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측정된 자료를 사용자가 어떤 기준이나 목적에 따라서 가공을 하면 걔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이런 정보가 사회 전반의 핵심적인 자원이 되는 걸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10번. 다음 중 처리하는 데이터의 분류에 따라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두 컴퓨터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디지털 컴퓨터의 그 중에서 디지털 컴퓨터는 산술 논리 연산을 한다. 맞습니다. 그럼 아날로그 컴퓨터는 뭔데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미적분 연산을 합니다. 미적분 연산을 합니다. 됐죠? 자,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는 증폭이로는 아날로그 컴퓨터 얘기죠. 그럼 디지털 컴퓨터는 뭔데요? 디지털 컴퓨터는 논리회로, 그죠? 논리회로. 됐죠?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이나 기억 기능이 필요 없다는 아날로그 컴퓨터의 특징이에요. 디지털 컴퓨터는 프로그램이나 기억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1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의 마우스 속성에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정답을 골라내는 건 쉬웠죠. 우리 마우스 3번 클릭을 할 리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내는 건 쉽지만은 우리가 마우스에서 우리가 제어판에서 마우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우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마우스 속성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정리를 하셨어야 됐어요. 자, 첫 번째. 왼손잡이를 위한 마우스 단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 단추 바꾸기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 속도는 당연히 포인터 옵션에서 다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휠을 한 번 돌렸을 때 얼마나 설정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전부 다 설정할 수 있었죠. 그쵸? 휠에서. 되셨나요? 할 수 있는 거를 잘 정리해 놓으셨죠. 그쵸? 자, 다만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도 했지만은 마우스 속성도 중요하지만은 키보드 속성에서 하나는 좀 챙겨져 있어요. 키보드 속성에 있는 것 중에서, 자, 이거 적으면서 얘기하죠. 키보드 속성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만 좀 기억하자고요. 뭐 커서의 깜빡임 속도는 키보드 속성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12번. 다음 중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바로가 키로 옳지 않은 것은 됐는데, 윈도우 V는 접근성 센터가 아니라 뭐 클립보드 보기예요. 그럼 접근성 센터는 뭔데요? 접근성 센터는 윈도우하고 U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E는 탐색기하는 거, 윈도우 R은 실행창, 그리고 요거는 많이 했었죠, 그렇죠? 자, 윈도우 D가 뭐냐면 바탕화면을 표시하거나 숨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윈도우 D 누르면 바탕화면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됐죠? 근데 요거와 같이 좀 정리할게요. 윈도우 키죠. 윈도우 키하고 쉼표 이렇게 주면은 바탕화면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 앞에다 같이 하나 정해놓으면 에어로 피크 기능을 설명할 때 요 얘기를 같이 했었죠. 그쵸? 자, 13번. 다음 중 패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되는데,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볼게요. 프로그램이 처음에 개발이 되면은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테스트에서 회사 내부 테스트 버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알파 버전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 프로그램 개발사 내부에서 3번이 알파 버전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일반에게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베타 버전이에요. 그럼 알파 버전과 베타 버전을 통과하고 나면 정식 출시하면 되겠죠. 그렇죠? 출시했는데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쉐어웨어라든지 데모라든지 트라이얼, 요 세 개를 일일이 구분하기보다는 요 세 개, 쉐어, 데모, 트라이얼이 홍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번들은 뭐예요? 번들은 끼워 팔기. 노트북 사면은 윈도우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패치는 뭡니까? 출시 후 오류가 생긴다든지 또는 새로운 윈도우가 나온다든지 해서 프로그램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수정을 해주는, 성능 향상이나 이런 걸 위해서 수정을 해주는 이런 게 패치였죠. 반면에 컴퓨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비교하는 거, 이게 뭐예요? 벤치마크 프로그램이죠. 벤치마크 프로그램.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겠죠. 자, 14번. 다음 중 중앙 처리 장치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ALU, CU, 레지스터 전부 다 중앙 처리 장치고, SSD는 보조 기억 장치잖아요. 하드디스크 같은. 그래서 정답을 고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은 우리 중요한 거는 CPU의 구성 요소인 제어 장치와 산술 논리 연산 장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갈게요. 자, 보죠. IR 명령 레지스터 뭐예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을 기억하는 거. PC 프로그램 카운터 뭐예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 번지를 기억하는 거. 디코더는 들어온 명령어를 해석해 주는 거. 해석한 명령은 어디로 가요? 인코더, 부호기로 보내서 뭘로 만듭니까? 제어 신호로 만들죠. 됐죠? 그리고 요 CPU로 이렇게 주소라든지 내용이 들어올 때 주소는 MAL에는 임시기억 장치를, 내용은 MBR이라는 임시기억 장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AL, MBR까지 제어 장치를 묶을 수 있으셔야 되고요. 산술 논리 연산 장치는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덧셈을 해주는 가산기, 자, 뺄셈 해주는 보수기. 근데 보수기 할 때 무슨 말을 했었어요? 보수기는 덧셈을 통해서 뺄셈을 수행하는 장치다. 이런 얘기 했었죠. 다시 한번, 보수기는 덧셈을 통해서 뺄셈을 수행하는 장치다. 이런 얘기 했었죠. 노상기는 뭐예요? 연산의 중간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게 노상기. 데이터 레지스터는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기억하는 거. 프로그램 상태 헤드 PSW는 현재
레지스터의 상태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번 다음중 비트맵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 이렇게 확대했을 때 우둘투둘하게 픽셀들이 크게 보이는 이런 깨지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계단 현상 또는 엘리언싱 현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뒤에 배경과 경계면을 이렇게 블러 효과를 줘서 작게 축소했을 때 이 부분이 우둘투둘하지 않고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안티 엘리언싱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디더링은 제한된 색상으로 인해서 그 색상을 섞어서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디더링이죠. 색깔을 섞어서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거. 모델링은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모델링하고 렌더링 사이에다가 뭐가 있었어요? 매핑이 있었죠. 매핑. 자, 매핑은 뭐예요? 이미지 같은 걸 더 씌워서 질감을 표현해 주는 거죠. 질감을 더 주는 거죠. 그리고 렌더링은 질감이나 명암 같은 거, 빛을 계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얘는 사실감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델링은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걸 거예요. 그래서 형태의 모델링, 질감의 매핑, 사실감의 렌더링,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번 다음 중 아래 설명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CPS, PPM, LPM, IPM 전부 다 뭐에 대한 단어예요? 출력 속도에 대한 단어죠. 자, CPS부터 볼게요. CPS는 초당 출력되는 문자 수 캐릭터 퍼 세컨드, LPM은 라인 퍼 미니트라고 분당 출력되는 줄수, 라인 프린트에 주로 쓰이는 거죠. PPM은 페이지 퍼 미니트라고 해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 있어서 분당 출력되는 페이지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에서 규정했다.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IPM, 이미지 퍼 미니트. 이게 국제 표준 기구에서 제시한 인쇄 속도의 단위죠. 그렇죠? 그래서 IPM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17번. 다음 중 매크로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것은, 매크로 바이러스라는 게 뭐냐면 엑셀이나 워드 같은 문서에 매크로를 작성을 하게 되면 해당 매크로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거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멜리사 바이러스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원바이러스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 복사해서 시스템의 부하를 증가시키는 걸 원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루살렘 바이러스는 특정한 날짜에 실행되게끔 실행 파일을 감염시키는 게 예루살렘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체르노빌 바이러스는 특정 날짜에 작동을 하게 해서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하드디스크를 파괴시켜주는 이런 걸 우리가 체르노빌 바이러스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매크로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거는 멜리사 바이러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 18번. 다음 중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사물 인터넷이 뭔데요? 사물과 인터넷을 연결시켜서 사물과 사물, 적으면서 할게요. 사물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람도요. 사람을 네트워크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이런 개념을 IoT,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그럼 여기서 사용되는 저전력, 광역,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네트워크, 뭐죠? 로우 파워, 저전력, 와이드 에리어. 됐죠? LPWA가 이런 저전력 광역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겠죠. 그렇죠? 자, LTE 볼게요. LTE는 스마트폰에 쓰이는 어떤 기술이죠. 그렇죠? 4세대 이동통신인 거고, 그리고 얘는 고전력 장거리인 거고, 와이파이는 뭐예요? 와이파이는 무선 인터넷인 거, 무선 네트워크가 맞아요. 근데 얘는 고정이에요, 이동이에요? 고정형 네트워크죠. 그렇죠? 자, USN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약자예요. 얘는 센서를 기반으로 어떤 모든 곳에 인터넷 연결됐다. 뭐 이런 개념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홈 네트워크의 기반 기술이기도 하죠. 그러면 19번. 다음 중
데이터 보안 침해 중 위협 보안 요건을 옳은 것은 돼 있네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가로막기는 데이터 전달 자체를 막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걸 막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밀성이 아니라 가용성을 저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가로채기는 전송되는 데이터를 몰래 도청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 데이터인데 그래서 얘를 시큐리티 기밀성을 저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틀린 얘기인 거고 변전 수정 뭐예요? 데이터를 보내긴 보내는데 원래 데이터가 아닌 다른 내용을 수정해서 이상하게 바꿔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결점이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쵸? 그래서는 정보의 무결성을 저해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위조는 A가 B한테 정보를 보낸 적도 없는데 마치 해커가 A인 척하고 보내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정보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정보의 무결성을 저해한다 되어 있습니다. 가용성이 아니라. 그럼 맞게 연결된 거는 3번 변조 수정밖에 없네요. 자, 20번. 다음 중 윈도우에서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의 수행 대상으로 옳은 것은 냈어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는 옳은 거고 나머지는 디스크 조각 모음 할 수 없는 거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CD-롬 당연히 안 되겠죠. CD-롬 왜 안 돼요? CD-롬은 한번 쓰고 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쵸? 조각 모음이나 이런 거 못 하겠죠. 그쵸? 그리고 윈도우즈가 지원하지 않는 형식의 압축 프로그램 조각 모음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윈도우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윈도우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윈도우가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조각 모음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외장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이거는 조각 모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USB 같은 거. 됐죠?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조각 모음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수행 가능한 디스크 조각 모음 수행 가능한 거는 뭐 하드디스크나 SSD 그리고 외장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불가능한 거는 CD나 DVD-롬 네트워크 드라이브 이런 건 안 됐죠. 근데 하나만 더 추가하면은 우리 휴지통 공부할 때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삭제되는 것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USB 메모리에서 지우면은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삭제된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디스크 조각 모음하고 휴지통에 안 들어가고 바로 삭제되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USB 메모리.